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제1과목 제1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될 건데, 첫 번째 영역은 인문의 영역, 사회복지의 대상, 인간.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 발달의 개념 정리와 인간 발달의 원리, 그리고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게 되는데, 바로 이 인문의 영역에서 이 3개의 영역 중에 2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2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바로 그걸 중심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우리가 이론 기초. 그래서 학자들은 인간에 대한 인간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이 연구를 해왔는가 해서 정신 분석적 접근에서 프로이드와 그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에릭슨, 아들러, 융 각각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될 것이고, 안나 프로이드까지 출제는 되지 않겠지만 거기에서 0.5 정도 배점을 해서 보통 방어 기제에서도 출제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어 4.5 정도를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또 행동주의 심리학으로 우리가 인지행동적 측면에서 인간은 인지행동적 생각의 측면과 밖으로 들어가보이는 행동적 측면으로 이렇게 나눠볼 때, 인지적 측면에서는 역시 피아제 무조건 나오지 않습니까? 피아제. 어떤 때는 피아제만 가지고도 2문제가 나올 때도 있으니까 피아제의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될 거. 아니,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피아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고, 그리고 콜버그가 0.5 정도, 이게 한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고 0.5 정도에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성인기까지 확대시킨 콜버그의 이론도 0.5 정도에서 정신분석과 행동주의에서 보통 6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동주의에서는 역시 여러분은 잘 아시는 스키너가 있고 반두라가 있지 않습니까?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과 그리고 반두라의 사유학습, 관찰학습이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근자의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범위가 좀 넓어지면서 고전적 조건화설에 있는 파블로프가 띄엄띄엄 나오면서 0.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2.5, 만약에 그 행동주의에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이 나오지 않는다면 행동수정의 기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스키너가 나오지 않는다면 스키너의 이론의 핵심인 강화이론이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2.5 정도를 이렇게 배정을 해보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보는 것은 역시 인본주의 심리학, 제3의 심리학, 현상학적 심리학이라고는 로저스와 메슬로우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메슬로우의 이론은 보통 실천에서나 또는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도 이렇게 다뤄지기 때문에 그 출제 범위를 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이 메슬로우의 이론을 0.5 정도로 인행사로 끌어온다면은 로저스나 인본주의에 대한 총론까지 해서 역시 1.5 정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우리가 인문의 영역과 이론 기초의 영역에서 약 12문제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12문제 정도를.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발달 기초가 되겠는데, 발달 기초는 모든 학자들이 인간의 생애 주기를 똑같은 용어로 표현하거나 똑같은 연령대로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겠지만은, 보통 인간 생애 주기는 임신 중이라고 하는 태아기, 그리고 태어나서 젖먹이 시기에는 영아기, 그리고 한참 아장아장하면서 걸음마를 배우면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를 2개로 나누어서, 일부 학자들은 그걸 하나로 만들어서 그냥 유아기 그렇습니다만, 유아기라고 하는 단어에는 한자가 다른 유자가 2번 있어서 본론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시기를 우리의 학령 단계로 이렇게 설명해 본다면, 어린이집 단계는 유아기 중에 유아기 초기의 입장에서 걸음마기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유아기 후기는 학령 전기라고 해서 유치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유아기로 한글로 나오면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데,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출제위원들은 반드시 그 유아기란 단어를 설명할 적에는,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연령대를 설명할 때는 가로 안에 나이를 제시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신 중인 태아기, 젖먹이인 영아기, 다음에 걸음마기, 그리고 유치원 단계인 학령 전기, 그리고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아동기를 학령기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단계. 다음에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단계. 물론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시기를 9살부터 24살까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중고등학교 정도를
청소년기.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성인기로 넘어가는 거지요. 성인기로 넘어갔을 때 성인기를 세 개로 나누어서 성인 초기, 청년기, 성인 중기, 중년기, 성인 후기, 노년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두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대학이, 영학이, 걸음마기, 유아기, 그다음에 학령정기죠. 그다음에 학령기, 그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해서 그 자체에서 기본 단어로도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8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청소년기에 대해서는 청소년기의 특징도 나오지만은 그것을 이론 기초에서 다루기도 하고 역시 발달 기초에서 어느 쪽에 다룬지 간에 바로 에릭슨이 강조했던 자아 정체감, 자아 정체감의 유형 물질을 가지고 또한 출제되는 경향이 와서 9문제. 또 노년기에 가서는 노년기의 특징에서 노년기의 기본적 특징도 있지만 노인 이론이라든지 노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들이 조부모 되기라든지 또는 은퇴 시기에 있기라는 발달 가업이라든지 또 그런가 하면은 죽음을 맞이하는 게 과정, 꾸블러로스의 이런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나 출제되어 왔던 이런 기출문제고 예상문제거든요. 그런 걸 합치게 되면 이 영역에서도 역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역이 바로 사회환경이라고 표현하는 체계의 입장이 되겠는데 체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의 기초가 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체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체제에서 일반 체계, 사회 체계, 그리고 브롬펜 브레너의 대표적으로 나오는 생태 체계에 대해서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준비되어 있고 있습니다. 출제되려고 하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 현장의 제목으로서 가족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집단도 있고 조직도 있고 지역사회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출제돼야 된다고 이게 준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지금 읽어드린 단어만 해서도 8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3문제 정도가 출제되어 왔던 겁니다. 바로 그 영역을 물론 여러분들에게 100점 수석어시라고 운전면허 수석어듯이 수석어시라고 이렇게 다 가르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비효율적, 비전략적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출제 예상 비율이 높은 영역만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문의 영역, 그리고 이론 기초의 영역, 발달 기초의 영역, 그리고 환경의 영역 4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정 시간이 없어질 때 인행사를 준비한다면 그러면 이론 기초나 뒤에 환경은 빼더라도 이론 기초와 인문의 영역과 그 환경은 빼더라도 이론 기초와 그리고 생애주기, 발달 기초만 가지고도 거기에서 약 그 자체에서 약 20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문제. 그래서 어떻게, 어디에 보다 많은 시간을 배정할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저의 특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노트 필기를 하지 않으시면 머리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면은 귀로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동영상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귀로 보는 시험은 토익 시험 빼놓고는 없습니다. 모든 시험은 눈과 손으로 보는 것이지 눈과 귀로 보지 않아요. 보통 동영상에 치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손톱이 예뻐요. 그 사람들은 보통 강의를 귀로 들어요. 그러면서 손톱을 예쁘게 가꾸고 있고 손톱 깎으면서 5분에 한 번씩 지그시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는 마치 귀로 듣고 시간을 보낸 것을 공부했다라고 착각하는데 우리는 그냥 공부가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하거든요. 시험 공부는 시험 보는 자세로 하는 겁니다. 눈 깔고 고개 숙이고 필기구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화면에 고개 들고 그리고 눈을 띄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손은 끊임없이 움직여서 손맛이 기억이 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악기를 다루던 분이나 운동을 하셨던 분은 알겠지만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조건반사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변주를 하거든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손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마지막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필기구가 손에서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동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시공간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고 착각 들었는데 아닙니다. 동영상은 반드시 정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 오프라인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단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쓸데없이 오가는 시간 누수를 최소화시킨다는 데 특징이 있는 것이지 수업은 똑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다 지치면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정시에 똑같은 장소에서 마치 학원 다니듯이 정장하고 필기구 손에 들고 거의 빠짐없이 노트 정리하면서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동영상을 들으실 적에는 절대로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것처럼 못 들었으면 거기다 체크해놓고 그냥 진행하는 것이 계속 뒤로 돌아가고 뒤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시험 보는 과목이 너무 많거든요. 불가능합니다. 못 들은 것은 버리세요. 버리시고 나중에 문제풀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확보를 하셔야지 그들 계속 못 들었다고 뒤로 간다는 것은 이건 미래를 위한 전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필기구 들고 손맛 보시면서 나와 눈을 띄지 말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인문의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시면 먼저 인간행동의 발달, 그냥 인간의 발달입니다. 인간의 발달이 있게 되겠는데 인간 발달에 대해서 출제되는 것으로는 A급에서는 요즘도 주의로 해놨습니다. 인간 발달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 혼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제법 많습니다. 혼용하고 있는 용어에는 인간의 발달이란 말 대신 성장이란 말도 있고 성숙이란 말도 있고 학습이란 말도 있고 발달이란 용어도 쓰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화란 용어도 씁니다. 도대체 그렇게 혼용하는 용어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 발달을 이렇게 보시면 성장이란 용어도 쓰고 뭐 영어까지 쓰지 않겠습니다. 성숙이란 용어도 쓰고 학습이란 용어도 쓰고 그리고 발달이란 용어도 씁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나타나는 양적 팽창의 개념을 말합니다. 양적 팽창. 그렇기 때문에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장해 간다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지도 또는 발달 계획표에 의해서 정해진 발달 계획표에 의해서 근데 물론 그 정해진 발달 계획표는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유전자 지도나 DNA 지도 또는 인간 발달의 그 계획표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리적, 생화학적인 질적 변화를 우리는 성숙이라고 합니다. 어른스러워지는 거죠. 어른스러워. 많은 사람들이 마치 2차 성징만 가지고 어른스러워진다고 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몸뚱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역이라고 할 때는 인간의 영역은 신체적 측면의 인간도 있고 머릿속에 든 인지적 측면의 인간도 있고 그리고 가슴에 품고 있는 정의적 측면의 인간도 있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생물학적 입장에 치중한 나머지 저만 알고 주변도 배려 않고 빽빽 울어대고 저 먹을 것만 챙기던 어린 것들이 점차 커가면서 엄마도 먹어 아빠도 먹어 그러면서 주변의 눈치도 보고 엄마가 좀 화난 것 같으면 고개를 빼끔히 내밀면서 울어라고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머리도 생각하고 가슴으로 이렇게 품어보려고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어른스러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한 신체적 측면과 더불어서 생리적, 생화학적 변화, 호르몬의 분비도 달라지면서 어른스러워지는 그러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어른 같은 골격근도 가지면서 어른 같은 몸매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러한 생리적, 생화학적, 질적 변화를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나 훈련의 결과, 연습이나 훈련이나 또는 경험의 결과로 해서 나타나는 이 변화를 우리는 학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성장이나 성숙은 우리말로 우리가 구어체로 쓴다면 커간다라고 합니다. 커간다. 누구는 이렇게 키가 큰데 너는 왜 안 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랬던 애가 서장훈이처럼 어느 나이가 되니까 하루에 16cm가 1년에 16cm가 커버린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개인차는 존재합니다. 보통 커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습, 훈련, 경험 이럴 때는 그것은 여기 커간다라고 하는 성장 성숙은 우리가 말할 때는 자연 발생적 변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 비해서 학습이라고 할 적에는 연습이나 훈련 또는 경험 물론 타의에 의한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연습이나 훈련은 의도적 변화죠. 그 때문에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크려고 한다. 부모나 선생님이나 이런 멘토에 있자는 키우려고 한다. 크려고 한다. 스스로 크려고 한다. 또는 키우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 우리가 학습이라고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발달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일생에 걸친 변화의 총체, 변화의
총체 또는 총칭을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성장도, 성숙도, 학습도 다 포함된 가장 넓은 개념으로 여기는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가는 거지 뭐 이렇게 약간 부정적,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하강적 변화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상승적 변화도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강적 변화를 주로 설명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상승적 변화에 대한 비중을 더 높게 설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보면 신체적 측면에서는 먼저 피부라든지 아니면 뭐 골격근이라든지 이런 것 등은 먼저 엔트로피가 진행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강적 변화가 나타나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륜과 경륜에 의해서 지혜도 깊어지고 그리고 주변을 배려할 수 있는 가슴도 넓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체적 측면에 하강적 변화가 있다고 해도 이 인지적, 정의적 측면의 상승적 변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커간다라고 이렇게 또 죽을 때까지 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달이라는 용어와 같이 쓰고 있지만 개념을 분류해 주시고 한 문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간 발달의 원리에서 역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지요. 인간 발달의 원리. 자, 여기 보면 인간 발달의 원리는 자, 우리가 인간 발달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시면 인간 발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 다란 말은 좀 과한 인간에게는 뭐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말 쓰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그래. 인간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디벨로프먼트는 헤르더티와 인바런먼트,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학자들 중에 인간의 성장 발달, 그게 성격의 발달이든 인지적 영역의 발달이든 신체적 측면의 발달이든 모두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인간의 성장 발달은 연속성을 갖는다. 인간의 성장 발달은 꾸준히 커갑니다. 꾸준히. 물론 철학적 측면으로 본다면 실존주의 철학, 볼로프와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사상 같은 원효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등에는 비연속적 발달을 이렇게 문득 이렇게 커간다라고 설명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성장 발달에 대해서 이렇게 연속성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할 적에는 인간의 성장 발달은 분화 통합성을 갖습니다. 분화 통합성. 인간의 성장 발달은 모든 영역이 미분화 상태에 있다가 점차 커가면서 분화가 되고 또 통합된 기능을 발휘하는 이런 그 순서로 발달해 간다. 그래서 미분화 상태에서 세분화되고 그리고 통합된 기능을 발휘하는 이런 그 방향으로 발달해 간다.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은 일정 방향성이 있다. 가장 개별적으로는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거죠. 일정 방향성. 그래서 일정 방향성을 보면은 뭐 보통 상부에서 하부로 또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이렇게 발달해 가고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은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그리고 큰 근육에서 잔근육으로 또 그런가 하면 일반 기능에서 분화된 세부 기능으로 그에도 뭐 똑같 인간이라면 동서고금을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달해 간다라고 하는 일정 방향성을 제시하지만 그러나 이 일정 방향성의 기울기가 똑같은 건 아니다. 어떤 때는 가파르게 어떤 때는 더디게 이렇게 설명해서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할 적에는 인간의 성장 발달은 불규칙성, 주기성 또는 동요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적으시면 됩니다. 주기성, 동요.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물론 거시적 측면으로 본다면 인간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프리카나 알래스카나 똑같이 영아로 태어나서 그래서 어린애가 되고 아동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가고 늙어가면서 이렇게 죽어간다. 거시적 측면은 인간의 보편적 성장 발달에 예언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측면에서의 예언은 어렵다. 그래서 예언곤란성.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구체적 측면의 발달은 예언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 왜?
바로 인바이런먼트, 환경 때문에 어떤 환경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은 개인차가 존재한다.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은 각각의 영역이 똑같은 모든 영역이 똑같이 발달해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라는 특징을 가지고 결정적 시기와 같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에게 거기 인간 발달의 기제라고 목차를 따로 설정했지만 정범모 박사가 제시했던 인간 발달의 특징, 인간이 누구나 인간 발달의 특징, 인간은 클 때가 따로 있다. 바로 그것을 적기성이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모든 영역이 클 때가 따로 있다는 것, 이것을 적기성의 개념으로 결정적 시기를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은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의 발달이 꾸준히 영향을 받으면서 가는데 그중에 일생을 두고 가장 오랫동안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초성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늘 미시적으로 인간의 성장 발달은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전 단계의 발달이 튼실했다면 다음 단계의 발달도 튼실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전 단계의 발달이 좀 더디다면, 좀 부실했다면 다음 단계의 발달도 부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누적성이라고 합니다. 누적성은 에릭슨과 같은 경우 보통 누적성은 성장 발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에릭슨은 점성의 원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조심할 것은 인간의 성장 발달이 적기성이 있기 때문에 클 때가 따로 있다고 하지만 클 때 크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단계에서 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단계에서도 클 수 있다. 클 때가 아닌 다른 시기에도 클 때는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본래 클 때만큼 클 수는 없다. 그래서 너무 싸납게 극단적으로 불가 역성 이렇게 했지만은 참 돌아가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불가 역성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같이 첨가해서 교재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적기성, 기초성, 누적성, 불가 역성 이런 원리를 같이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두 개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목차에서 사회환경을 보는 관점이 다양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에게 출제가 되겠다라고 출제가 된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2번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인간 발달 이론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기여를 보면 생활 주기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준다. 어떤 기준 틀을 만들어준다. 물론 아주 정확하게 무조건 동양도 서양도 어른이 되는 시기는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24살은 넘어야 되죠. 라고 하지만 절대 빈곤 국가와 같이 홀로 서기가 빨라야 될 수밖에 없는 극단의 빈곤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이런 원주민 아프리카 원주민이야 이래서 보면 성년식을 몇 살에 해요? 10살 정도 넘어서면 성년식 하잖아요. 성년식이라고 해서 성년식의 기준선을 넘었으면 나이는 우리의 나이로 볼 적에는 나이는 어리지만 그러나 어른으로서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린애 보고 이제는 너 혼자 먹고 살아나가라는 것을 그냥 사회 전체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멋모르는 사이에 어린애들은 이제는 나 먹고 살 건 나 혼자 해결해야 돼 라고 독립된 개체성을 강요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몇 살이에요? 고작 10대 초반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학 졸업하고 난 24살이 있을 적에 독립개체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병우가 아닌 이상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런 젊은이들은 정말 고개 숙이고 한숨을 푹푹 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나의 준거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임신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발달가업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그리고 발달가업. 아동기에 되면 처음 뭘 배워야 되겠어요? 아동기에는 그야말로 언제까지나 엄마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배워야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배우는 연습을 유치원 단계에서도 어린이 단계에서 조금씩 해왔지만은 그야말로 아동기에는 사회성이 발달하는 비약적 발달의 시기인 것이고 또 그러면 글자 배우기, 숫자 배우기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인지적 발달의 결정적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적어도 어린 시기에는 적성 소질에 맞는 교육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특히 인지의 발달과 사회성의 발달이라는 이 발달 가업을 결코 무시하거나 후순위로 밀어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 시기에 인지 발달을 주저하고 적성 소질에 맞는 교육만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세대나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도 아마 글자로 된 공부로 승부를 거는 시대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단계에서 공부를 못하면 다음 단계 볼 바 아닙니다.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어야 될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바로 이런 뭘 22단계는 뭐에 초점을 줘야 되느냐 하는 각각의 생애의 발달 단계마다의 발달 가업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준다. 정생에 걸쳐 나타나는 안정성, 변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또 전이에 따른 안정성과 변화를 파악한다. 생활전이란 말이 나와요. 전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전 단계의 발달이 다음 단계의 발달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전 단계의 발달이 얼마나 튼실하고 안정적이냐에 따라서 다음 단계의 발달도 튼실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정적일 수 있는 없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 전이에 따른 안정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단계의 발달에서 참 고난의 이 시기를 보냈다면 아유 다음 단계는 상당히 좀 힘들게 넘어가겠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사회복지 실천가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다양한 통계 수치나 사례를 통해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자료, 자원, 재원 등을 준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정 발달 단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발달적 요인을 설명해 준다. 발달을 구성하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이전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4번과 관련되어서 생활 전이를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개인적 발달상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개인차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런 것 등을 바로 여기에서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의 몇 가지 예로 이렇게 실어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제 말투와 여러분의 귀에 궁합을 맞춰보는 시간이어서 제 강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 강의 방식은 이렇게 말투도 그렇고 방식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저와 제가 아무리 뭐 강의를 잘한다 못한다 해도 어떤 제가 바라는 강사의 입장에서 바랄 적에는 제 말투와 여러분이 귀가 궁합을 맞췄으면 하는 건데, 뭐 그야말로 저와 정들 사람들이 좀 제 앞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저 믿어주시고 따라오시면 무조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다른 과목으로 넘겨줄 수 있는 개수를 확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 시간 저 시간 그만하고 다음 시간에 정신역동 이론에서 프로이드, 에릭슨, 아들러, 융으로 넘어가는 적어도 기본 4개에서 5개에 관련된 그 영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